경기도의회에서 경기분도 설치를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최경자 경기도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공식 제안한 겁니다. 미군 공여지 환경 정화를 위해 경기도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경기도의회 권재형 의원은 지자체장이 미군 공여지 토양 오염 조사를 명령할 수 있지만 인력이나 재정 등의 여건이 부족하다며 경기도가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저희 헬로티비에서는 지방대학 위기의 원인과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찾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오지 않는 위기의 지방대 실태를 전해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지역의 한 대학은 기업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들이 오고 싶은 학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경자 경기도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경기 분도 실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기 북부 지역이 성장할 수 있도록 분도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이 지사께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담기구가 생긴다면 분도를 희망하는 북부도민들의 염원을 담는 그릇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북부 지역의 낙후 문제는 공감한다면서 경기도를 분도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경기도의회가 미군 공여지 환경 정화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경기도의회 권재형 의원은 정례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미군 공여지 개발은 환경 정화가 우선이라며 이재명 도지사의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또 법에는 시장 군수가 토양 오염 방지 명령을 할 수 있지만 인력이나 재정 등의 여건이 부족해 환경 오염 검증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회와 경기도가 합동 오염 조사반을 구성해 신속하게 토양 오염 실태 조사를 벌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지방대학 위기의 원인과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 연속기획 순서입니다. 지방대 위기를 논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게 학령 인구 감소 같은 외부적인 환경 변화인데요. 하지만 이 위기의 원인이 꼭 외부적인 환경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부실대학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먼저 박은경 기자입니다. 방학인가 싶을 정도로 조용한 대학 캠퍼스. 대면 수업이 재개됐지만 강의실은 곳곳이 텅텅 비었습니다. 한창 학생들로 북적여야 할 매점과 카페는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한 3년 전부터 계속 감소된 신입생 때문에 그 수요가 충족이 안 돼서 이제 올해 초에 문을 나가신다고 학교 측에 연락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는 처음 맞이했을 때가 문을 닫은 상태로 저희가 이제 첫 대면 수업을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경주대학교는 1988년 문화관광특성화대학으로 출발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무형문화재 교과목을 신설하는 등 질적 성장을 이루기도 했지만 모두 옛말입니다. 최근 3년간 신입생은 연평균 200여 명, 모집 정원의 반의 반도 안 됩니다. 반면 중도 탈락 학생은 지난 2018년에만 700명이 넘습니다. 10명 중 3명이 재발로 학교를 떠난 건데 비율로 따지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학생이 줄면서 등록금 수입은 4분의 1로 주저앉았고 교직원 임금은 1년째 밀려 있습니다. 한때 대학 종합평가 우수대학에 선정될 만큼 경쟁력 있던 경주대는 2016년 사학비리가 드러나면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가뜩이나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상황에 겹친 사학비리는 곧 폐교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2016년부터 5년 연속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됐고 국가장학금은 물론 학자금 대출도 막혔습니다. 이는 다시 학생 수 감소를 부추겨 더한 부실을 낳는 악순환을 가져왔습니다. 2017년 12월에 교육부 종합감사를 했고 그 결과로 지금은 2019년 2월부터 임시이사 체제로서 학교 정상화 및 발전을 위해서 새롭게 도약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재단의 전문대와 통폐합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상대 학교 구성원들이 동반 부실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지역사회와 그리고 지역 주민과 그다음에 관련 어떤 것을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안을 가지고 같은 재단인 경주대학교의 통합을 모색하는 것이 2000년 이후 폐교한 대학 17곳 가운데 13곳은 사학 비리가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지방대학이 처한 위기가 과연 학령 인구 감소 같은 외부 환경 탓인지 냉정하게 다시 따져볼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네, 전남 지역의 학령 인구 감소세는 두드러지는데요. 지방대학의 위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설립자의 사학 비리로 인해 재정지원대학에 이름을 올린 광양지역대학의 두 곳은 치명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평균 신입생 충원율이 30%를 밑돌고 있는 건데요. 등록금 자체가 줄다 보니 운영비도 줄고 교직원 임금 체불 규모는 계속 불어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평가 결과 2021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에 광양보건대와 한려대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전임교원 확보율이나 신입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이 정부 기준에 미달한 대학을 말하는데 실제로 올해 광양보건대 신입생 충원율은 18%, 한려대는 37.6%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양보건대의 경우 유망학과였던 간호학과가 폐과되면서 신입생 충원율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교육부가 대학 진단평가를 통해서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묶었고 재정지원 제한대학 2유형이 되면 국가장학금도 안 되고 학자금 대출도 받을 수가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굳이 그런 대학을 가야 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 데로 다 가버리는 거지요. 말씀하신 대로 이대로 두면 아마 자연스럽게 학교가 고사되는 지경에 이르게 될 텐데요. 설립자 이용하 씨의 교비 횡령으로 시작된 대학의 부실 경영. 대학의 교직원들은 대학 정상화를 위해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도 수업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학과의 폐과 그리고 퇴직 처분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 처리되면 밀린 임금을 모두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는데 대학의 재정 자체가 부실해 여전히 미지급 상태입니다. 광양보건대만 하더라도 지난 8월까지 교직원 임금 체불액이 47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체불 피해를 입은 교직원들이 대학 두 곳에서만 수백여 명에 달한다는 겁니다. 현재 대학을 지키고 있는 교수들도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은 대학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학령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 임시이사 선임대학에 지원을 의무화하고 정상화 이후에도 교육부가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 의원은 사립학교법상 교비를 횡령한 설립자가 그 금액을 내놓기 전까지는 법인이 해산돼도 돈을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며 설립자 측에 사회 환원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차피 못 가져갈 거라면 이거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의사표시만 좀 해주면 저희가 좀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아니면 외부로부터 돈을 차입해서 학교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건들을 좀 해야 하고요. 교육부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성적표에 대학이 짊어진 재정 부담은 커져만 가는 상황. 위기의 지방대학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지방대 소멸 위기를 맞아 가장 고민이 깊은 건 바로 대학입니다. 학생들이 오지 않는다면 다니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 게 대안일 텐데요.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키우는 대학. 맞춤형 교육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 지역 대학을 취재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글라인더로 원두를 갈고 에스프레소를 추출합니다. 여기에 우유를 부어 거품으로 앙증맞은 그림을 그립니다. 은은한 커피향이 번지는 이곳은
카페가 아닌 대학 실습실, 내부 인테리어와 기자재까지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과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실습을 거친 학생들은 졸업 후 해당 커피 회사로 취업합니다. 이분들은 충분한 실습을 이렇게 하고 오기 때문에 아예 모르는 사람들한테 교육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저희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고 이 근무자도 엄청 스스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과 제빵 분야 취업을 원하는 학생에게도 실제 조리장과 똑같은 실습장이 제공됩니다. 지금 사회맞춤형 반에서 배우는 과정들이 전부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과정들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취업에는 더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이 대학은 현재 100개 기업과 손을 잡고 맞춤형 취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진행한 지 올해로 2년, 90% 가까운 취업률을 기록할 정도로 성공을 거뒀습니다. 학생들에게 가고 싶은 대학, 취업이 잘 되는 대학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도 있고 그것도 대학에서도 그렇게 홍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방 그 대학의 위기의 타개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도 이런 대학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올해 대학 산학협력 사업에 지원하는 돈은 총 3,100억 원. 고용난과 고인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지방대 소멸이 가시화되는 이때 간판을 내세우기보다 실속을 챙기는 특성화된 교육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네, 부쩍 추워진 날씨에 홀몸 어르신과 저소득층 겨울나기에 이목이 모이는데요. 지역 곳곳 훈훈한 이웃 사랑이 온기를 채우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신곡 1동, 관내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저소득층 독거노인 가구에 연탄 1,000장을 전달하고 연탄 창고 수리에 나섰는데요. 연탄을 전달받은 한 주민은 올해 풍수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걱정을 한시름 덜 수 있게 됐다면서 동주민센터와 이웃들의 따뜻한 관심과 든든한 지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포천 새마을부녀회는 먹거리 나눔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관내 취약계층 가구에 고추장과 김장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새마을부녀회는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과 행복을 전하겠다며 정성이 가득 담긴 먹거리들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주시는 헌혈운동으로 이웃사랑의 뜻을 더했습니다. 올해 들어 4번째인 사랑의 헌혈 릴레이 캠페인은 코로나19 여파로 감소한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해 진행됐는데요. 시청을 방문한 시민들을 비롯해 공직자 등이 뜻을 모았고 이로써 올해 총 130여 명이 따뜻한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양주에서 길을 가던 20대 여성이 덤프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4일 오전 10시 57분쯤 회정동 묵은제국에 인근 도로에서 25톤 덤프트럭이 20대 여성을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길을 가던 20대 여성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덤프트럭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인도로 돌진했다는 진술에 따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주시가 오는 10일부터 민원실의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합니다.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는 매주 화수 목요일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시범 운영합니다. 대상 업무는 여권과 주민등록, 등초본 등재성명, 등재증명, 서류 발급 업무 등입니다. 시는 시청 민원실을 비롯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의 무인 민원 발급기 28대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천군이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사람에게도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접종 대상은 만 19세에서 61세 연천 군민으로 연천군은 지난 4일부터 연천군 보건의료원과 관내 10개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천군민 모두가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천군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발생할 것을 대비해 가급적 올해 안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